안녕하세요. 오픽 강사 키미입니다. 지금 등급에서 딱 2개만 더 올리고 싶은데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영상을 클릭하셨죠?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내일 오픽 시험을 치러야 한다면 꼭 보고 가셔야 할 중요한 꿀팁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저희 오픽 5일 단기 과정을 학습하신 수강생분들이 오픽 시험을 다 같이 치르셨는데요. 수강생 70%가 5일 만에 IH를 달성했습니다. 이 결과는 우연이 아니라 오픽 시험에 나오는 문제만 전략적으로 학습하여 원하는 등급을 단기간에 달성할 수 있었던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럼 저희 수강생분들 중 IH를 받으신 70% 학습자들의 공통점을 살펴보겠습니다. 학습자들의 IH 달성 비결을 살펴보니 놀랍게도 모두 이 10가지의 공통점이 있었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시면 지금보다 더 좋은 등급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10가지의 공통점을 하나하나 설명드리고 이분들이 받으셨던 기출문제도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분들의 공통점은 오픽에 관심이 많고 질문을 많이 한다. 그래서 오픽 시험에 대해서 일단 관심이 많고 질문을 많이 하다 보면 그만큼 다양한 오픽에 대한 정보를 머릿속에 숙지하고 그 바탕으로 오픽을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공부를 안 한다 하면서 최소 2-3시간 이상 연습을 꾸준히 하셨습니다. 세 번째, 시험에 나오는 문제만 집중적으로 연습을 합니다. 정말 최근에 나왔던 문제들이나 기존에 정말 많이 출제되었던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공략적으로 연습을 하시다 보면 내가 원하는 등급을 빠른 시간 내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운 표현을 다른 문제에서 응용 또는 활용을 할 수 있다. 오픽 시험은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자주자주 출제되는 그런 문제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표현들을 가지고 다양한 문제에 응용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IH를 받으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표현 1가지, 2가지를 다양한 문제에서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문제를 얕게 연습하기보다 한 개 답변을 완벽하게 연습해서 다양한 문제에 응용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 또 공통점입니다. 한 가지 답변을 정확하게, 완벽하게 할 수 있어야 다른 문제에서도 정확하게 응용을 할 수 있고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오픽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얕게 많은 문제를 연습하기보다는 한 개 연습을 하시더라도 정확하게 연습하시고 완벽하게 숙달하셔서 다른 문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열심히 연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IH 등급을 빨리 받으시는 분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말을 할 때 문법을 완벽하게 말해야 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보다는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스토리를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빠르고 느리게를 골고루 넣어서 말의 리듬을 탈 수 있다라는 점도 공통점이었고요.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당황하지 않고 스스로 대처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답변이 중간에 막히지 않고 내가 스스로 그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다양한 필러들과 대처할 수 있는 SOS의 답변을 채워 넣을 수 있다라는 것도 이분들의 공통점이었고요. 오픽에 다양한 문제들이 있지만 고득점 문제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학습을 잘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비교하는 문제나 대조하는 문제, 사회적 이슈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잘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롤플레이, 즉 11번에서 13번에 출제되는 역할극 문제에서도 아주 자연스럽게 유창하게 잘 연습을 하셨고요.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를 아주 자유롭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점, 이런 고득점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학습을 하신다면 원하는 등급을 조금 더 빨리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IH를 단기적으로 빨리 받으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스토리 흐름에 거의 포즈 없이 지속적인 말하기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픽을 준비하시거나 오픽을 지금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여러분들도 스토리를 전달하실 때 전혀 없을 순 없습니다만은 퍼즈가 많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영어를 내가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 더욱더 좋은 등급을 단기간에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IH를 빠른 시간 내에 받으셨던 분들의 공통점을 살펴보았고요. 이번에는 IH를 이번에 단기간에 받으셨던 분들의 기출문제를 제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문제를 제가 공개해드릴 순 없지만 시간 관계상 일단 여러분들이 이번 주, 다음 주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시험장 가기 전에 꼭 한번 보고 가셨으면 좋겠다 싶은 문제들을 한번 준비해 봤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열심히 연습해서 이번에 꼭 원하는 등급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학습자분님들께서 이번 시험에서 받으셨던 주제 중에 서베이 항목에서 정말 자주 출제되는 음악 감상이라는 주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감상 주제는 오픽의 정말 단골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내일 시험이 있다면 이 주제만큼은 정말 완벽하게 연습을 해 가셨으면 합니다. 저희 학습자분님들께서 받으셨던 문제가 바로 이렇게 3단 콤보,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자리에서는 어떤 음악을 좋아하고 어떤 가수를 좋아하는지 묘사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묘사 문제가 출제되었고요. 두 번째 자리는 언제부터 음악 감상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 과거 이야기를 해야 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 문제 역시나 3단 콤보에 정말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언제부터 음악을 좋아했고 그때 당시에 들었던 음악과 현재 지금 듣는 음악이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세 번째 자리는 기억에 남는 라이브 퍼포먼스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내가 직접 콘서트를 갔었던 경험이라든지 라이브 퍼포먼스라고 하면 공연인데요. 내가 직접 가본 콘서트나 공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경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즉,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과거 시제 문장들을 잘 소화를 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스토리를 만들고 연습을 할 때 시제를 정말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면서 답변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주제, 집 휴가라는 주제 역시나 오픽 시험에서 정말 자주 출제되는 빈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 저희 학습자분님들께서 이 주제에 3단 콤보를 문제 받으신 분도 계시고 2단 콤보로 받으셨던 분도 계신데요. 먼저 가장 기본적인 3단 콤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리는 보통 휴가를 집에서 보낼 때 누구랑 무엇을 하면서 보내는지, 어떻게 보내는지 나의 집 휴가를 묘사하는 문제가 가장 먼저 출제가 되었고요. 두 번째 자리는 마지막으로 보냈던 휴가를 설명해야 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여러분들은 휴가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이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키포인트는 여러분들이 과거 시제 문장들을 스토리로 전개할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답변을 연습하실 때 문장들이 과거 시제로 정확하게 잘 전달이 되고 있는지를 잘 파악하셔야 되겠죠? 마지막 세 번째 자리에 나온 문제는 가장 기억에 남는 휴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앞의 문제와 같이 과거 시제를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특정한 날을 묘사해야 하는 과거 구체적 묘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휴가 그리고 기억에 남는 휴가 이런 과거 시제 문제에서 고득점을 달성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아주 중점적으로 연습을 잘 해두셔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집 휴가 주제는 3단 콤보로도 출제되지만 2단 콤보로도 출제될 수 있다 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저희 많은 학습자분님들께서 3단 콤보로 받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렇게 14번, 15번짜리 2단 콤보로 받으셨던 분들도 많으셨는데요. 14번 자리는 집 휴가 변천사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휴가를 보낼 때 어떻게 휴가를 보냈고 요즘 사람들은 집에서 휴가를 보낼 때 어떻게 보내는지 휴가를 보내는 방식의 어떤 변천사 설명을 해야 하는 문제가 14번 자리의 단골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스토리의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를 시제에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스토리를 담아낼 수 있다는 걸 잘 보여주셔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15번 문제는 휴거의 중요성이라는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은 사람들의 건강과 인간관계를 위해서라도 휴가는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 의견은 어떠합니까? 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휴가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가? 정말 중요한가? 라는 질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와 그 뒷받침할 수 있는 부연 설명들을 잘 담아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14번, 15번 자리에 나오는 고난이도 문제는 난이도를 5 이상 선택하시는 분들이 받으시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목표 등급이 IH 이상이라면 오픽 시험에서 먼저 난이도 설정을 5 이상 선택하셔야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확률 자체가 높아집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수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등급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난이도를 너무 낮게 설정하시게 되면 이런 문제는 아예 시험에 나오지 않을 뿐더러 높은 등급을 받는 데 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 등급이 IH라면 대체적으로 난이도 설정을 5 이상 해주시고요. 33 혹은 44 난이도에 체크를 하시는 분들도 IH를 받으시는 분들 간혹 계시긴 한데 확률은 굉장히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IH 목표이신 분들 혹은 더 높은 등급이 목표이시라면 14번, 15번처럼 이런 고득점 문제들을 연습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사는 곳이라는 주제인데요. 거주지 관련 문제는 사실 오픽 시험 응시하시는 분들이 정말 자주 받는 기출입니다. 내일 당장 오픽 시험을 보러 가신다면 이 주제들을 열심히 학습을 하셔야 되는데요. 난이도를 33 체크하시는 분들 혹은 44 체크하시는 분들은 이 두 개 문제를 스킵해 주시고요. 이번 오픽 시험의 난이도를 5 정도 체크하시는 분들은 이 문제가 14번, 15번 자리에 출제되기 때문에 이 2단 콤보 문제를 열심히 연습해 가셔야 됩니다. 먼저 14번 자리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를 물어보고요. 그 문제점을 어떻게 고치고 수리를 하는지, 부모님 세대와 우리 세대가 집 수리를 하는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라 라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14번 자리는 이렇게 항상 두 가지를 비교하거나 두 개의 시제를 비교해야 하는 변천사 문제가 주로 출제됩니다. 문제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보시면서 나 이런 정도의 수준은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다 하시면 55 혹은 66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문제를 보시면서 난이도를 55에 체크를 할지 혹은 그 이하의 난이도로 체크를 할지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는 곳 2단 콤보의 15번 문제는 아파트를 렌트할 때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사회적 트렌드나 사회적 이슈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가장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5번 문제에서 아파트를 렌트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고 사람들이 고려해야 할 점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들은 어떻게 고쳐질 수 있는지 사회적 문제점 그리고 사회적 트렌드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난이도가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14번, 15번 자리에 나오는 이런 어려운 문제들은 난이도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난이도를 5 이상 선택하시는 분들이 받으시는 2단 콤보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서 혹시 난이도 33 혹은 44 체크하시는 분들은 이 두 개 문제를 스킵하셔도 좋습니다. 3344에 체크하시는 분들은 14번 문제가 258번 문제 자리처럼 묘사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현재 지금 어떤 집에 살고 있고 어떤 방을 가장 좋아하고 내가 그 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하고 시간을 보내는지 설명을 하시는 묘사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리고 15번 문제는 에바한테 질문하는 역질문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에바가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에 대해서 질문해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에바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 큰 도시인지 작은 도시인지 혹은 유명한 관광지나 유명한 산이 있는지 에바가 살고 있는 이 타운에 대해서 이 시티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하는 역질문 형태의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난이도를 5 이상 체크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훨씬 풀만한 내용이죠. 그래서 난이도를 어떻게 체크를 해야 할지는 이런 2단 콤보 문제 세트를 보시면서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알려드릴 주제는 롤플레이 유형입니다. 이번 달, 지난달
정말 자주 나왔던 롤플레이 문제인데요. 이 주제는 사실 지난달, 이번 달뿐만 아니라 1년 연중 정말 많이 나오는 빈출 롤플레이 유형입니다. 주제는 가구 롤플레이인데요. 가구 주제는 돌발 주제에서도 많이 나오는 서술형 문제이기도 하고 이렇게 역할극으로 문제를 답변해야 하는 롤플레이 문제 유형으로도 출제됩니다. 이번에 저희 학사부님들께서 많이 받으셨던 유형은 바로 롤플레이 유형입니다. 앞으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롤플레이 유형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 있는 가구를 묘사하는 문제라든지 어렸을 적 갖고 있었던 가구랑 현재 사용하는 가구를 비교하는 문제, 그리고 가구를 사용하면서 문제점이 있었던 적을 서술하는 이런 문제들도 같이 공부해 가셔야 됩니다. 이번에 롤플레이 유형을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자리는 문이야기 주제입니다. 먼저 우리가 가구점에 도착을 했는데 내가 마음에 쏙 드는 가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태프에게 다가가서 가구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바로 11번 자리 문의하기 내용으로 출제되었습니다. 가구점에서 직접 문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례합니다. 가구에 대한 질문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혹시 이 책상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부터 다른 컬러는 있는지, 그리고 무료로 배달도 해주시는지 그런 문의사항을 이 답변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대안 제시 요청하는 문제인데요. 가구를 집에서 받았는데 생각보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상황이 시험 문제에 출제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구점에 전화를 해서 상황 설명을 하고 대안 제시를 요청하는 문제가 바로 1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13번은 12번에 나온 상황을 그대로 이어서 혹시 당신이 물건을 주문했다가 물건에 불만이 있었던 적 혹은 문제점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고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였습니까? 라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13번은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실 때 과거 시제 문장을 정확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테스트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과거 시제 문장을 정확하게 꼼꼼하게 확인하시면서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 오픽 시험이 예정이신 분들은 이 문제만큼은 완벽하게 하고 오실 수 있도록 답변 준비를 알차게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픽 시험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이번 시험에 원하는 목표 등급 꼭 달성하시길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꼼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픽 화이팅!